해부학적인 구조, 정상적인 TMJ 그러면 새들이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턱관절에서 맨디블, 맥실라 다 알고 있는데 보게 되면 여기 귀 바로 뒤에, 바로 앞쪽에 여기가 TMJ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거 살짝 만지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 이렇게 움직여요. 귓구멍 바로 앞쪽 여기 TMJ를 볼 수 있고 쭉 따라오게 되면 자이고매틱 아치가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방대뼈가 나오는데 그 사이 여기를 TMJ 그리고 자이고매틱 아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 있는데 맨디블라 콘다일 이거는 다 아시겠죠. 콘다일은 그래서 여기 동그랗게 여기 돼 있는 부분을 콘다일 이렇게 부르고요. 직접적으로 관절을 이루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 있겠죠. 거기를 글라이노이드 포사라고 합니다. 글라이노이드는 그냥 관절이라는 뜻이에요. 관절 오목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템포랄 본 쪽에 글라이노이드 포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티큐라 디스크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스크의 역할이 사실은 디스크는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죠. 근육이 딱 가이드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디스크는 굉장히 그래서 패시브한 부분인데 TMJ 기능에서는 굉장히 액티브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입을 벌리거나 담을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거 디스크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있고 허리, 척추에 다 있는 거잖아요. 디스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혈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아픈 거는 디스크가 아픈 건 아닙니다. 디스크는 신경도 없고 혈관도 없기 때문에 디스크의 통증을 든 것이 아니라 디스크를 뒤에서 잡아주는 구조물들에는 신경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에서 통증을 많이 느끼는 거고 또 하나는 디스크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손상받거나 망가지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큘라 에미넌스라고 하는 거는 포사, 그래도 포사가 있고 앞쪽 부분이 꼭 튀어나와 있어서 TMJ 경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구조물을 알게 되면 금방 볼 수가 있고요. 거기를 튀어나온 구조물을 아티큘라 에미넌스라고 하고 그리고 RDT라고 리트로 디스칼 티슈, 리트로는 뒤에 놨죠. 디스크를 앞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뒤에서 잡아주는 구조를 RDT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신경이 촘촘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나 있거나 자극받은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맨디블라 콘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툭 들어가는 거를 맨디블라 나취라고 하는 나취 그리고 삐죽 튀어나온 거 코로노이드 프로세서 이거 옛날에 시험을 많이 나왔었죠. 코라코이드 코로노이드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턱 각도 여기를 맨디블라 앵글이라고 합니다. 앵글이라고 해서 바깥쪽에는 마세트 머슬이 붙어 있고요. 안쪽에는 메디얼 테르보이드 머슬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TMJ 쪽 근육들은 대부분은 만질 수 있는데 속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몇 개가 있어서 만지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이제 메디얼 테르보이드 머슬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트리거 포인트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걸 쭉 잘랐어요. 서지탈로 자르고 보니까 이쪽 부분이 템포랄 본 쪽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맨디블 콘다일이 되는데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를 콘다일. 사실은 콘다일 그러면 특별한 이름이 아니죠. 관절을 이루기 위해서 동글동글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 전부 다 콘다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가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여기가 글라이노이드 포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언덕 같은 게 있지요. 이거를 아티큘라 에미넌스에서 여기까지를 TMJ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턱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콘다일이 에미넌스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빠진 겁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맨디블이 큰 사람이 있고 콘다일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또는 포사가 깊은 사람도 있고 얕은 사람도 있겠죠. 턱이 잘 빠진 사람들은 포사가 얕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디스크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콘다일이 이렇게 있으면 디스크가 바로 위에 딱 얹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에 이렇게 얹혀 있어요.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계속 잡아주는 거 여기를 아까 RDT라고 해서 리트로 디스칼 티슈라고 불렀고
그쪽 부분에서 상당히 그 신경이 촘촘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턱관절 TMJ 기능은 턱을 입을 벌리고 다물고 두 개지 두 개. 사실은 이를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앞으로 내미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오프닝 크로징에서 입을 벌리고 다물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씁니다. 자,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TMJ에서는 모든 관절의 핵심 코어 머슬들이 있지요. 몸통 코어 머슬은 이렇게 네 가지 근육이 있고 무릎의 코어 머슬은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머슬 그리고 어깨에서는 로테이트 커프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TMJ 메인 머슬은 굉장히 중요한 머슬은 조금이나 요거 눈에 안 보여요. 겉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속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테랄 테르고이드 머슬 가장 중요한 핵심 근육인데 네 가지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입을 벌리는 데 쓰는 근육을 라테랄 테르고이드 머슬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입을 다무는 거고 라테랄 테르고이드 머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앞쪽에 디스크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기 초기에 얘가 디스크를 앞으로 쫙 당겨줘야지 입이 쫙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종종 이게 스파즘이 있거나 뭉쳐 있거나 아니면 트리거 포인트가 있게 되면 디스크를 앞으로 계속 당기기 때문에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심한 경우에 입이 안 벌어져요. 그리고 속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서 겉으로 만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느끼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자, 여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콘다일에서 쭉 콘다일 만지면 뽀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살짝 앞으로 당기면 푹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앞으로 하면 다 튀어나옵니다. 콘다일 앞쪽에 푹 들어간 부위 거기 안쪽에 이 근육들이 있는 거예요. 일부만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입 안쪽에서 손 꾹 집어넣어갖고 위쪽 어금니 있죠? 위쪽 안쪽 어금니 거기서 그 뺨 쪽으로 이렇게 긁어나가면 살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살기둥이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내려오는 거는 메디알 테르고이드 머슬이라는 거고 안쪽에 옆으로 달리는 거는 라테랄 테르고이드 머슬인데 만지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안에 있으면 치료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팔을 쏠라 그러면 여기로만 쏴야 돼요. 안 되면 저거나 바꾸고요. 악혈병처 이제 한의사분들은 이쪽으로 칩을 놓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실력이 좋은 악혈병처 한의사들은 이로 찔러갖고 이로 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핵심 근육인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근육이 두 개예요, 두 개. 라테랄 테르고이드 머슬은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슈페리어, 인페리어 헤드 따로따로가 있고 따로따로 기능이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입을 벌릴 때 쓰는 건데 기능이 조금은 달라요. 그게 다시 얘기할 거고요. 이만큼 굉장히 큰 근육 여기 있죠. 마세터, 템포랄리스 머슬 관절 근육이 되는데 그리고 마스터 머슬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힘이 엄청 세죠. 굳이 어떤 게 더 힘이 세냐? 물어보면 이게 얘가 더 힘이 셉니다. 넓은 데서 좁은 곳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힘으로 힘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TMJ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체 축에 관계된 관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 그러면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 골반, 뭐 SI 조이가 있는데 TMJ도 가운데 쪽에서 양쪽으로 익힌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힌지 조인트, 힌지 타입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요. 팔꿈치처럼 비는 거, 피는 거밖에 안 되는 거 힌지라고 하는데 TMJ는 주로 이걸 벌리고 다무는 거 물론 이렇게 돌리고 앞으로 내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메인 기능이 벌리고 다무는 거기 때문에 힌지 조인트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다시 설명할 텐데요. 관절 공간을 콘다일이 있고 그 위에 디스크가 얹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포사가 있고 공간이 디스크를 기점으로 해서 위, 아래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TMJ 기능에서 관절 위 공간, 아래 공간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위 공간, 아래 공간은 디스크를 기점으로 위, 아래입니다. 이후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글라이딩, 로테이션,
모션이 있는데 아래 공간에서 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고요. 위 공간에서 주로 글라이딩이 일어납니다. 입을 벌릴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다 일어나는데 이게 먼저 이게 나중에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 공간에서는 글라이딩이 일어나고요. 아래 공간에서는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위 공간의 움직임이 디스크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디스크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위 공간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글라이딩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입이 다 멀어져요. 입이 다 멀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TMJ는 분명히 양쪽이 같이 작동이 되죠. 이 벌리려고 그러면 한쪽만 움직여서 못 벌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한쪽이 망가지면 반대쪽도 같이 안 좋아질 거다.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디스크들은 분명히 패시브한 구조예요. 지가 알아서 못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TMJ 기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스크에는 신경도 없고 혈관도 없다라고 했지요. 디스크에 상처가 생기거나 자세가 삐져나가도 디스크가 아픈 건 아닙니다. 주변 조직이 아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시노비얼 조인트, TMJ에도 마찬가지로 윤활 관절이 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TMJ를 움직일 때마다 안쪽에 있는 윤활액이 잘 유동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바운더리 루브리케이션 윤활이라는 뜻입니다. 바운더리 루브리케이션 경계선 끝에서 끝으로 혈액이 유동되는 것. 그리고 위핑 루브리케이션은 뭐냐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골도 사실은 혈관이 없고 신경도 없거든요. 디스크도 없어요. 그럼 걔는 뭐 먹고 살까요? 혈관이 가서 영양분을 줘야지만 먹고 사는데 얘네들은 혈관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뭐 먹고 살아요? 혈액에 녹아있는 영양물질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TMJ 다 움직일 때 혈액에 있는 물질이 디스크로 들락날락 합니다. 이렇게 연골로 들락날락 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위핑 루브리케이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TMJ가 기능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사람 실제 뼈로 갖다가 서치다 테스트를 딱 한 거예요. 맨디벌 폰다이 이렇게 있는 거고, 폰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가 그래도 포스가 되는 거고, 이 앞쪽이 에비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뒤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앞쪽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디스크인데, 여기가. 디스크를 기점으로 해서 위 공간이 있고, 아래 공간이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 공간이 있고, 이렇게 아래 공간이 있습니다. 위 공간에서는 글라이딩이 주로 일어나는 거고요. 아래 공간에서는 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샌드를 한번 해보세요. 이 손가락 두 개를 하나는 가운데 손가락은 여기 맨디블라 콘다일 쪽에 놓고 하나는 그 아래쪽 흔들한 넥 쪽에 놓고 양쪽을 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입을 한 번에 확 벌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 2cm만 벌려보세요. 그때 콘다일이 이렇게 되죠. 자, 이 벌어지면서 콘다일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2cm까지는 별 느낌 별로 없어요. 근데 3cm 이상으로 벌려보세요. 뭔가 툭 튀어나오면서 앞으로 나가지요. 자, 처음에 2cm, 2.5cm까지 이렇게 도는 거를 우리는 콘다일이 로테이션 됐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툭 튀어나오면서 앞으로 쭉 밀고 나가는 거를 글라이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공간, 아래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는 로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벌릴 때 2cm, 2.5cm는 여기서의 움직임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쭉 밀고 나가는 게 글라이딩인 거거든요. 글라이딩, 그거는 슈페리어, 윗공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대부분 좀 병원에 와서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디스크가 이렇게 콘다일에 딱 얹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제일주로 안 가기 때문에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 있으면 아까 RDT라고 하는 게 꽉 누르는 줄 있겠죠. 그러면 디스크가 없으면 윗공간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 있으면 입을 2.5cm 이상 못 벌린다는 뜻입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얹혀 있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RDT가 늘어나게 되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RDT를 딱 꿰매주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윗공간, 아랫공간에서의 움직임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이제 키네조 책에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데 처음에 살짝 2cm, 1.5cm만 벌릴 때는 그냥 이게 이렇게 롤링 또는 로테이션하는 움직임만 일어났고요. 2.5cm 이상 그리고 뭐 4cm 정도가 벌어지면 정상 범위로 보거든요. 그 단계에서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글라이딩 단계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래 공간에서는 이 단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단계 움직임은 윗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입을 4cm 이상 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디스크가 빠진 사람들은 입이 2cm 정도밖에 안 벌어져요. 손가락 하나 안 들어가요. 네, 그러면 밥 먹기도 불편하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되게 통증이 심하고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 경우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선생님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급성기에 오면 그 치료가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만성기에 오게 되면 주변 조직이 이미 그 적응성 변화가 다 생겼기 때문에 잘 안 좋아질 경우가 많습니다. TMJ도 마찬가지. 디스크가 빠진 상태에서 처음에 매니플레이션 모델을 잘 해주면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된 분들은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이미 RDT가 늘어나 버리면 이거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당겨져야 툭 돌아가는데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보면 소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입을 쫙 벌려보세요. 소리 납니까? 어떤 경우는 딱 소리 나는 경우 있죠. 이렇게 딱 소리 나잖아요. 이런 소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남들은 안 들리는데 나 혼자만 느껴지는 소리가 있어요. 청지기로 딱 들으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찍딱찍딱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이에요. 클릭 사운드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소리 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TMJ가 안 좋은 사람은 소리가 납니다. 난다고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사람은 100% 납니다. 그 소리가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디스크가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앞으로 빠져나가 있어요. 입을 벌리면서 밀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디스크를. 근데 뒷부분을 딱 긁으면서 딱 올라가기 때문에 찍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디스크가 약간은 앞쪽으로 살짝 빠져있다. 많이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살짝 빠져만 있어도 소리가 날 수 있고 뭐 소리가 난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입을 벌릴 때 쓰는 근육이 딱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뭐 마스티케이션 머슬, 뭐 씹기, 입변, 저작근이 4개를 알고 있잖아요. 3개는 다무는 겁니다. 딱 한 개만, 라테랄 테레고이드 머슬 한 개만 입을 벌릴 때 쓰는 거거든요. 라테랄 테레고이드 머슬 아까 키 머슬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슈페리어, 인페리어 헤드가 있다고 했지요. 슈페리어 헤드는 여기 디스크에 붙어 있어요. 인페리어 헤드는 디스크 근처에 여기 콘다에 붙어 있습니다. 슈페리어 헤드가 디스크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디스크는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입을 벌릴 때 2cm 정도 벌리게 되면 또 슈페리어 헤드가 디스크를 앞으로 쫙 잡아 당겨줘요. 살짝 잡아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는 얘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잡아 당겨주는 게 아니라 2cm가량 벌었을 때 초기에 잡아 당겨주면 디스크가 딱 위치로 가면서 그 다음에는 콘다일이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가 슈페리어 헤드가 딱 당겨준 다음에는 길이를 다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작동을 못해요. 입을 벌릴 때 2cm 이상 벌릴 때 그 초기에만 딱 작동되고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얘는. 나머지는 인페리어 아래쪽 머리 부위가 쫙 당기면서 이걸 쫙 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맞춰야 되고 또 입을 담을 때는 그 역성이 되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이게 정상적으로 TMJ를 보게 되면 쭉 밀고 이렇게 해서 쫙 일자가 돼야지만 정상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앞으로 빠져 있으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뭐 디스크가 이렇게만 위치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소리도 잘 안 나고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없는 겁니다. 리가먼트들도 많이 있어요. 리가먼트의 기능은 관절을 딱 잡아주면서 스타빌리티를 주는 게 리가먼트인 것이요. 그래서 리가먼트에 이르면 인대 이름은 그냥 튼데 가서 앞뒤를 따서 하면 됩니다. 템포로 맨디블라 리가먼트는 뭐 템포랄 본에서부터 맨디블까지 있는 리가먼트, 또 옆에서 이제 콜라테랄처럼 이렇게 옆에 있는 리가먼트도 있고,
어쨌든 간에 디스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 위치에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인대들을 많이 있고요. 디스크는 절대 뒤로 안 빠집니다. 앞으로만 빠집니다. 뒤로 빠질 데가 없어요. 앞으로만 빠집니다. 디스크가 앞으로 빠지면 선택적으로 라테랄 테레고이드 머슬의 위쪽 머리 부는 짧아지는 거고요. 쪼글쪼글해지는 거고, 또 뒤에 잡아주고 있는 RDT, 디스크 후방 조직들은 늘어나는 거죠. 초기에는 그러지 않을 텐데 만성적으로 계속 그렇게 있으면 늘어나면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위치가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줄어듭니다.